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년 8월 18일 목요일 과학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천 성인문예학교 차오름반이고요. 중학교 1학년 과정입니다. 교재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펴낸 중학과정 과학 1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구 위의 물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77쪽이 되겠습니다. 77쪽이에요. 77쪽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지구 위의 물, 그 중에서 두 번째, 지난 시간에 물의 분포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바닷물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닷물은 우리 생각열기 한번 읽어볼까요? 바닷물은 뭐 우리가 잘 이렇게 어떤 내용일지 한번 생각열기에서 한번 실마리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가족과 함께 갯벌 체험은 정말 즐겁다. 조개 캐기나 진흙놀이를 즐기며 놀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해수면이 갑자기 높아져 사고가 날 수도 있다. 비가 오는 것도 아닌데 왜 갑자기 바닷물이 차오르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네, 사진에서 보이시다시피 자, 바다에 물이 빠졌어요. 물이 빠져서 우리가 이제 갯벌이 드러나요. 이렇게 흙이. 그랬을 때 우리 그 시간에 막 가서 이제 조개도 캐고 갯벌에서 즐겁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사고가 날 수도 있다라는 거는 갑자기 물이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못 빠져나왔을 때 좀 위험한 상황이 된다. 그런 얘기했죠. 그래서 물이 이렇게 빠지는 이유, 그리고 또 물이 다시 들어오는 이유,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학습 목표 살펴보면 자, 밀물과 썰물, 그리고 사리와 조금, 다 바다에서 관련 있는 그런 용어죠. 밀물, 썰물, 그리고 사리, 그리고 조금이 무엇이며 왜 일어나는지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학습 목표, 바다에 관련된 재난의 위험성을 알고 바르게 대처할 수 있다. 네, 바다가 우리에게 이로운 점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아주 좀 두려운 그런 위험성이 이제 같이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장 한번 넘기세요. 78쪽이 되겠습니다. 바닷물이 들락거리는 밀물과 썰물은 왜 일어날까요? 그랬어요. 네, 아까 밀물이 싹 들어오고 또 나가고 이러는 걸 우리가 밀물 썰물이라고 하죠. 네, 그런 밀물과 썰물은 왜 일어날까요? 한번 볼까요? 주로 이제 서해 쪽에 많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인데요. 바닷물이 육지 쪽으로 밀려오는 것, 밀물이라고 합니다. 바닷물이 막 육지가 우리 사람들 있는 데로 막 들어와요. 그럴 때는 밀물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바다 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썰물이라고 쭉 밀려 들어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았다가 쑥 빠지는 걸 우리가 썰물처럼 싹 빠져나갔어, 그렇게 표현하죠. 썰물이라고 한다. 자, 밀물이 되어 바닷물의 높이가 가장 높아졌을 때, 밀물이면 바닷물이 많이 밀려 들어오는 거죠, 육지 쪽으로. 그럴 때 그 물의 높이, 바닷물의 높이가 가장 높아졌을 때를 우리는 만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썰물이 되어 바닷물이 높이가 가장 낮을 때, 이럴 때를 우리는 간조라고 합니다. 간조라고 하며 그 차이를 조수간만의 차라고 합니다. 조수간만. 만조와 간조, 그 차이, 그게 조수는 맨 끝쪽에 있고요. 조수간만의 차라고 합니다.
자, 여기 사진 아래에 보시면 밀물 때 찍은 사진과 썰물 때 찍은 사진이 각각 있습니다. 왼쪽이 물이 빠져나갔을 때 썰물이죠. 썰물 때 사진이고요. 오른쪽은 물이 들어와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밀물 때 찍은 사진이고요. 썰물은 주로 오전에 물이 빠져나가요. 주로 오전이 되겠어요. 요거는 오전에 많이 일어나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오후에는 밀물이 들어오죠. 오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그림 밑에 그럼 어떤 설명을 또 하고 있는지 볼까요? 밀물과 썰물이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달과 지구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인데, 예, 인력인데 여기 인력 있죠? 예, 인력이라는 것은 서로 떨어져 있는 물체끼리 잡아당기는 그런 힘이에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그랬잖아요. 지구에선. 예. 그래서 그 인력을 말해요. 그래서 지구와 달 사이에, 달과 지구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 서로 잡아다니는 힘 때문이래요. 그래서 밀물과 썰물에 따라 하루에 두 번 주기적으로 물 흐름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조석 현상이라고 한다. 네, 하루에 두 번씩 주기적으로 이렇게 물 흐름이 방향이 바뀌어요.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그래서 조석 현상을 그림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밑에 표 보시면 파란색 지구가 있어요. 지구가 이렇게 있고요. 지구가 이렇게 아주 동그랗지는 않지만 약간 이렇게 그래도 둥근 지구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달은 여기 있어요. 달은 여기 있네요. 달은 여기 이곳에 있어요. 그런데 달과 지구가 얘네들이 서로 가만히 있지 않죠. 서로 이렇게 달이 지구 주변을 돌고 지구도 자기 스스로도 돌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태양 주위도 돌잖아요. 지구가.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달과 지구가 움직이면서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달의 인력에 의한 밀물 이랬어요. 그래서 달이 잡아당겨요. 지구를 자꾸 끌어당기는 그런 인력이 있어요. 이제 원래 물체끼리에 그 서로 잡아다니는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지구가 파란색으로 표시했지만 둥근 원 밖에 요게 해수면이에요. 여기 해수면 써있네. 해수면 그쵸? 해수면인데 이렇게 인력에 의해서 이렇게 물의 높이가 이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봤을 때는 이게 물이 들어온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밀물. 그런데 이제 이쪽에 또 원심력에 의한 밀물이 있어요. 달의 인력에 의해서도 이쪽에서 봤을 때는 여기가 또 밀물이고요. 또 원심력이라는 거는 또 원 밖으로 이렇게 자꾸만 나가려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수면에 물이 이렇게 볼록하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물의 양이 요만큼이 늘어난 거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요만큼이 늘어났어요. 원심력에 의해서. 예, 그래서 이것도 늘어나서 육지 쪽으로 물이 들어가는 거니까 밀물. 얘도 밀물. 예.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나갔을 때는 반대로 이쪽에서는 썰물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썰물 이렇게. 그래서 밀물과 썰물이 일어나는 원인은 서로 달과 관계 있다. 달과 지구에 서로 작용하는 힘 때문이에요. 인력, 서로 잡아당기는 힘, 또 원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하는 힘, 그런 것들 때문에 물이 높이가 이렇게 높아져요. 이쪽에도 또 이쪽으로도 이렇게 높아질 때가 있고요. 예, 하루에 두 번씩. 그래서 이쪽은 그 대신 홀쭉해지겠죠. 이 지구는 모양이 일정한데 바닷물이 이쪽으로 늘어났다가 또 이쪽으로 늘어났다가 그럼 얘는 줄어드는 거죠. 이쪽으로는 줄고 그래서 이때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썰물 또 이런 양쪽에 이렇게 물이 늘어났을 때 밀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조석 현상을 그림으로 나타냈네요. 자, 그리고 그럼 오른쪽 책 79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런데다가 거기에다가 우리가 달과의 그런 힘 관계에다가 여기에 이렇게 또 게다가 이런 뜻이에요. 거기다가 더 해서 태양의 인력까지. 예, 태양도 있잖아요. 우리가 지구
달, 태양이 있는데 이 태양이 인력까지 영향을 끼쳐 달의 위치가 보름과 금음일 때 조수 간만의 차가 최대가 될 때가 있어요. 조수 간만의 차이는 아까 전장에서 나왔죠. 조수 간만의 차이가 뭐 높다 낮다 이렇게 해요. 가장 낮을 때와 가장 높을 때의 그 차이를 우리가 조수 간만의 차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최대가 될 때, 차이가 이렇게 많이 벌어질 때란 말이죠. 그럴 때를 우리는 살이라고 합니다. 살이. 예. 그래서 뭐 물때를 맞춰야 된다 이런 되게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걸 굉장히 많이 이렇게 세고 계시더라고요. 네, 세고 따지시죠. 그리고 상현과 하현, 달인데 위로 솟은 달, 밑으로 이렇게 구부러진 달이겠죠. 하현의 위치에 조수 간만의 차가 최소 아주 조금 별로 이게 간만의 차이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최소가 되는 것을 조금이라고 한다. 전라남도 진도의 신비의 바닷길은 사리 때 바닷속의 지형이 물 밖으로 드러나는 현상이다 그랬어요. 사리 때는 조수간만의 차가 최대가 될 때가 우리가 사리라 그랬어요. 그죠? 사리. 그럴 때 바닷속의 이제 그 땅이 물 밖으로 드러나게 되죠. 물이 빠지니까. 그죠? 그래서 그 밑에 사진이 있어요. 신비의 바닷가. 바닷길. 신비의 바닷길입니다. 길이 쫙 나는 거예요. 저 섬까지. 그래서 여기는 진도의 아이고 죄송합니다. 전남 진도에 있는 건데요. 이게 길처럼 여기 섬이 있잖아요. 여기 그림에 보시면 이쪽에 섬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섬이 보이시나요? 네, 섬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까지 길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납니다. 여기까지 걸어서 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 길이가 2.8km래요. 2.8km. 그러면 가까운 거리는 아니죠. 예. 그리고 폭이 여기서부터 여기 이런 폭이 넓이가 어떻게 되냐면 길의 넓이 40m래요. 40m도 꽤 넓은 길이죠. 40m. 길이는 2.8km. 네, 보통 우리가 농사 짓는 농과 논 사이에 그 길이 있잖아요. 그 트랙터 다니고 막 이런 길. 그런 길이 한 3m? 3, 4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얘는 그래도 엄청나게 그거에 막 9배, 10배 되니까 굉장히 넓게 이렇게 땅이 드러나는 거죠. 네, 그 다음 그 밑에 볼게요. 그 바닷물이 밀려오고 빠져나가면서 많은 퇴적물을 남겨놓고 가기 때문에 조수 간만의 차가 심한 지역은 갯벌이 발달하게 된다. 네, 조수 간만의 차이가 심한 지역이 있어요. 그런 이제 이게 바닷물이 이제 많이 올라왔다가 싹 많이 빠지는데 그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 지역들은 갯벌이 발달했대요. 갯벌이 발달했다. 예전에는 갯벌의 중요성을 잘 알지 못해 매립을 했어요. 땅 넓힌다. 그래서 땅으로 만들었는데 하지만 지금은 갯벌이 하천과 해수의 정화, 또 홍수 조절, 그리고 다양한 생물의 서식처, 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좀 더 내려가야 되겠죠? 그리고 생태적인 가치, 이런 이유로 생태적인 가치, 이런 여러 면에서 아주 중요한 자원임을 알고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이제 매립을 많이 했잖아요. 그쵸? 갯벌 매립해서 땅으로 만들어서 많이 땅으로 이용을 했는데, 지금은 갯벌이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알게 돼서 이제는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매립 같은 거는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장 볼까요? 80쪽. 그 다음에 이제 바다의 밀물썰물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바다에서 일어나는 자연재난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바다가 우리한테 고마운 이로운 그런 곳이지만 그래도 또 재난 때는 엄청나게 무서워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는지 볼까요? 사리때 해수면이 상승해 해안가 저지대가 침수되거나 낚시하다 고립되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그랬어요. 네, 그렇죠. 이게 물의 높이가 해수면이 물의 높이죠. 이게 올라가요. 높이가 자꾸 올라가면 해안가 저지대, 낮은 지대가 침수가 되죠. 그리고 그래서 낚시하다가 고립됐다는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사리때, 조수간만의 차가 높을 때, 거기 사리때 태풍이 불면 그 피해는 더욱 커진다. 조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차수벽이나 웅벽 등을 설치하기도 한다. 네, 차수벽은 물이 이렇게 스며들지 못하게 딱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셔터라 그럴까요? 그런 식으로 딱 막을 설치하는 거예요. 벽을 설치하는 거죠. 얼마 전에 비가 갑자기 많이 쏟아진 날이 있었잖아요. 폭우가 쏟아진 적이 있었잖아요. 8월 지난주에. 그랬을 때 강남이 침수가 많이 됐죠. 그리고 동작구 그쪽에 그랬을 때 물이 엄청나게 이제 이거 뭐 하수도가 잘 안 내려와서 갑자기 이제 빠질 때가 제대로 빠지는 사이즈가 안 되는 바람에 그렇게 물이 많이 갑자기 늘어나서 차들이나 뭐 피해가 많았잖아요. 다 막 물에 잠기고 그랬을 때 차수벽을 설치한 건물이나 그런 곳들은 피해가 없었더라고요. 보니까 뉴스나 이런 사진에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조수 바닷물 물이 저지대로 넘어오지 않게 그런 차수벽이나 웅벽은 아시죠? 돌 쌓아가지고 이렇게 탁탁 막는 거 다 같이 막는 거예요. 다 그런 것들을 설치하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자, 사진 보시면 네, 사진 이제 물이 많이 들어오고 많이 들어왔을 때 이제 이렇게 물이 많이 들어와서 막 일반 저기로 막 들어오네요. 여기도 일반 건물 있고 상가 있고 이런 데로 막 들어왔죠. 네, 얼마 전에 뉴스나 TV 언론이나 이런 데서 통해서 본 그런 장면 같죠. 물이 엄청 나고 사람들 막 허리까지 왔다, 뭐 종아리까지, 정갱이까지 왔다, 무릎까지 왔다 막 그러잖아요. 네, 그 자동차들도 다 잠기고 강남의 아파트 그 주차장도 많이 잠겨요. 차들이 몇천 대가 침수됐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고 사진 밑에 이제 그 바다에서의 재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다 밑에서 일어나는 지진이나 화산 폭발 같은 지각 변동 때문에 생긴 높은 파도가 갑자기 해안으로 밀려드는 것을 지진 해일 또는 쓰나미라고 한다. 네, 밀려드는 것을 지진이 나서요. 지진이나 화산 폭발, 바다 밑에서도 그런 이제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지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죽은 거죠. 예, 지구가 살아 숨 쉬는 생명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계속 부글부글 어느 지역에서는 끓고 있고요. 어느 곳에서는 잠시 쉬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바다 밑에서 지진 같은 걸 나거나 화산 같은 게 폭발을 하면 이게 엄청나게 물폭탄으로 해겠죠. 그래서 지진 해일 또는 쓰나미라고 합니다. 이게 쓰나미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진 해일 또는 쓰나미, 갑자기 높은 파도가 해안까지 막 올라와요. 들이쳐요. 2004년 인도네시아의 남아시아 대지진으로 3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5만 명이 실종되었으며 169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한 바 있다. 그래요. 예, 2004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네요. 인도네시아, 남아시아 대지진이 일어났대요. 30만 명 이상의 목숨을 잃었고요. 5만 명이 또 실종됐어요. 그니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169만 명 이상의 난민, 집이 다 피해를 봐서 피해를 있을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난민이 된 거죠.
그런 난민이 발생한 바 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도 지진 해일로 많은 피해가 있었다. 네, 2011년도에도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도 지진 해일로 많은 피해가 있었다. 또 후쿠시마 원전에는 18m, 도호쿠 지방에는 40.5m 높이의 지진 해일이 덮치기도 했다. 예, 후쿠시마 이쪽 지역의 도호쿠 지방에도 굉장히 높은 거죠. 40.5m, 18m 이거는 굉장히 높은 높이에요. 지진 해일이 덮쳤대요. 그러니 뭐 다 저기 됐겠죠, 그쵸? 그렇게 높은 물의 파도 높이가 높았으니. 그다음 네, 그 밑에 사진 보세요. 왼쪽 보시면 남아시아 대지진 피해. 아, 완전히 막 다 쓸고 갔죠. 네, 그다음에 오른쪽은 동일본 대지진 피해. 여기도 배가 막 육지로 위에 뭐 높은 데 올라가 앉아 있네요, 그쵸? 예, 이렇게 피해가 많습니다. 네, 자, 옆에 바닷물의 흐름, 생각 넓히기 한번 볼게요. 생각 넓히기에서 바닷물의 흐름이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자, 2012년 미국 서부 오리건주는 일본의 바다 쓰레기 처리 비용을 요구했다.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엄청난 쓰레기에 심지어 일본 어촌의 부두시설이 오리건주 바닷가로 밀려왔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어떤 땡땡 신문에서 이걸 보도했는데요. 2012년도에 미국 서부 오리건주라는 지방 정부예요. 여기에서 일본에다가 바다 쓰레기 처리 비용을 청구했대요. 요구했대. 달라. 너네 쓰레기가 우리 바다로 다 떠내려와서 우리가 이걸 다 치우게 생겼으니 처리 원인 제공자인 당신네가 이 비용을 달라 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네, 동일본 대지진은 언제 일어난 거예요? 2011년도에 일어나서 저기 그 부두시설, 일본의 그 어촌 부두시설이 그 오리건주의 바닷가로까지 떠내려 갔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쓰레기 비용을 달라 이렇게 요구했다라는 기사, 신문 기사네요. 신문 기사를 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밑에 볼까요? 서태평양의 일본 해안 쓰레기가 어떻게 동태평양의 미국 오리건주까지 갔을까? 네, 일본 쪽은 이제 태평양이, 둘 다 태평양이긴 한데 서태평양에 들어가는 거예요. 일본 그 해안 쓰레기가 발생한 곳은. 그런데 태평양 중에서 동쪽에 있는 동태평양의 미국 오리건주까지 갔을까? 그 쓰레기가 떠내려서 갔죠? 그건 바로 해류 때문이다. 해류는 바다에 이렇게 저기 흐르는 그런 물결이라고 봐야겠죠? 예, 그래서 해류란 그 다음에 나오네요. 해류란 바람이나 밀도 차이 등에 의해 바닷물이 지속적이고 일정하게 흐르는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예, 바람 뭐 이런 거 저런 거 주변 환경 그런 거를 그거에 의해서 바닷물이 지속적으로 일정하게 흐른다. 그런 해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늘 가만히 고여있지가 않아요. 네, 그럼 그 그림을 한번 볼게요. 세 개의 해류 그랬어요. 세 개의 해류. 그래서 여기가 우리나라가 여기 있고요. 여기 조금만요. 여기 있고 일본이 여기 있죠. 요거 섬나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이쪽에 있잖아요. 이쪽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네, 우리나라 주변에 해류는 어디 있냐면 우리나라가 여기 있잖아요. 한국 있잖아요. 여기에서 여기는 일본. 네, 일본 여기 이렇게 있죠. 이렇게 길게. 네, 그래서 주변에 이제 해류가 이렇게 돼요. 쿠로시오 해류, 황해 난류, 동한 난류, 대만 난류 이렇게 한류는 좀 물이 차고요. 난류는 조금 따뜻한 물이 흐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밑에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류는 따뜻한 물이 흐르는 것이고 한류는 차가운 물이 흐르는 것이다. 조기는 서해에 잡히고
명태는 동해에서 잡히는 것도 해류와 관련이 있다. 네, 조기는 서해에서 많이 잡히나 봐요. 잡히고 명태는 동해에서 잡혀요. 많이 잡히죠. 그래서 이것도 해류, 물의 흐름, 네, 과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기, 멸치, 고등어는 난류성 어종, 예, 난류, 따뜻한 물에서 이제 잘 자란다는 거겠죠. 그리고 명태, 꽁치, 도루묵 이런 것들은 한류성 어종이다. 그리고 동해는 난류와 한류가 만나 다양한 어종이 잡힌다. 그랬어요. 동해 쪽은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지역이래요. 그래서 아주 다양한 어종이 잡히고요. 또 고르게 서로 만나는 데가 생선도 맛있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네, 자 오늘 물에 대해서 지구 위의 물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중에서 바닷물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